안녕하세요. 우리 아담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바랍니다. 늘 재미있는 우리 야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서울에 이판서의 집에 기다리던 귀한 5대 독자가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얼굴이 배곡 같고 눈동자가 빛나는 품이 보통 인물 같지 않았다. 이만하면 제주도 천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판서는 아들에게 5살 때부터 글을 가르쳤다. 그러나 하늘천 하나를 100번 일러주어도 깨닫지를 못했다. 이상하다. 혹시 천재는 늦게 되는 수가 있나? 이판서는 몇 해를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얼굴이 맑고 슬기롭게 생긴 아이가 나이 10여 세가 되어도 하늘 천 따지 한 글자도 깨닫지를 못하는 재주였다. 하늘천? 따지. 석 달을 두고 천자문 몇 귀절을 일러주어도 잊어버리고 쓰지도 읽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이 자식이 평시에 저희끼리 짓거리는 걸 보면 쥐 까먹을 소리를 잘하면서도 책을 펴놓고 글자만 대하면 이맛살을 찡그리고 글을 싫어하니 어찌해야 좋담. 그저 일구월심, 근심만 하였다. 선생을 바꿔보기도 하고 서당을 옮겨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문장가요. 선비 집안 이건을 내 어찌 주고 조상을 배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라병이 생길 지경이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대국의 나이 18살에까지 이르렀다. 대국이를 장가를 보내야 할 텐데 어느 집에서 글도 모르는 사위를 보겠는가? 그러던 중 그때 읍에서 약간 떨어진 총가의 큰 부자여 좌수를 지낸 아전이 있었다. 이 홍좌수가 대단히 현철한 딸을 두었다는 말을 듣고 이판서는 통혼을 하였다. 이판서 집에 걸맞지 않았지만 대국이 그를 모르는지라 며느리 될 아이가 현명하고 똑똑하다는 말에 통혼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 이판서 댁이 명성이 자자한 집이라 대국이 장가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판서는 혼이 난 지 얼마 안 돼 며느리를 불러 부탁을 했다. 아가, 내 남편이 글을 못 깨우치니 내가 도움을 주면 좋겠구나. 아버님, 제가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 아가, 너만 믿겠다. 대국은 석 달이 되도록 아내의 방에서 자고 일어나면 마루 끝에 나가 앉아 하늘만 쳐다보기가 일쑤였다. 날마다 그렇게만 계시면 갑갑하시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이랑 글을 해야 되는데 책이라도 좀 보아보시지. 대국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였다. 글쎄, 나란 사람은 말은 할 줄 알아도 글 재주가 없어서 천치라오. 그래서 아버님도 포기했는데 다그치지 마시오. 그놈의 글을 알아야 할 텐데 지금도 책하고 글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머리가 아프구려. 제발 글소리를 안 할 수 없겠소? 그래도 글을 배우셔야 되지요. 저 사랑방에서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있으니 나가셔서 글을 배워보시지요. 이 말을 들은 대국이는 버럭 화를 냈다. 나보고 글소리를 말라고 부탁했는데 왜 또 글소리를 하는 거요? 병이 날 지경이오. 그가 금방 머리를 싸매고 드러눕자 아내는 기가 막혔다. 옆에서 지켜보던 이판서는 아가, 내가 많이 힘들겠구나. 너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아버님 너무 걱정 마셔요. 차츰 시간이 가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래, 말이라도 그리해주니 내 맘이 한결 안심이 되는구나. 원래 홍 씨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 내정에서 특별히 글을 배워 성취한 홍 씨는 여자의 처지인 만큼 자중해서 그를 숨기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지라 남편의 무식을 깨우쳐주고 싶은 지성이 예사일 리 없었다. 남편 앞에서 글이란 말도 못하게 된 홍 씨는 이것저것 궁리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다른 방도 하나를 생각하였다. 서방님, 심심하니 일이나 좀 거들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남편을 꿰어 동산에 나가 채소밭을 가꾸며 목화를 심어 길쌈을 하는 등 일터로 이끌었다. 어떤 날에는 아내 홍 씨는 남편에게 옛날의 시조 몇 구절을 불러 흥을 댔다. 또 삼국지 몇 대목에서 얘기를 줄여 들려주었다. 이때까지 내가 해온 이야기를 알아듣겠소? 그녀는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거야 못 알아들을까? 그런 싫어도 그런 얘기는 퍽 재미있는데 얼마든지 해주구려. 그리고 당신이 늘 흥얼대는 그 노래도 좋아. 나도 좀 해봤으면.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방님, 실례지만 당신은 천치라더니 그런 얘기는 잘 잊어버리지 않으시나 보네요. 어디 서방님도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남편도 얘기를 내놓는 것이다. 이때껏 아내가 해온 온갖 얘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삼국지의 내용까지도 모두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노래는 못할까 보냐는 식으로 아내에게서 들은 노래, 즉 번역된 시를 전부 입으로 부르는 것이었다. 남편에게 이러한 숨은 재주가 있음을 발견한 아내는 얼마나 기쁘고 놀랍던지. 서방님, 글이 싫다더니 지금 서방님이 입으로 외우는 것이 모두 글이지 뭐야요? 아니, 그것이 글이라니. 나는 하늘천따지라든가 천지, 현황 같은 것만 글인 줄만 알았는데 그 몇 천 권 책 속에 들은 그놈의 글자를 어떻게 전부 배우고 외우고 할까 걱정부터 돼서 글이라면 미리 가슴이 울렁거리던걸. 아내는 또 한 번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글이란 요새 우리끼리 한 얘기나 노래를 글자로 적은 것이 글이지. 그렇게 글자만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얘기가 글이라? 그럼요. 그럼 제가 내일 책 속에 들은 얘기와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그걸 얼마든지 기억하시겠어요? 그야 하지. 대국은 쾌히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아내는 자기 집에 쌓여있는 모든 서적, 이를테면 사서삼경이니 사기열전이니 고급 명연들의 시집, 문집 등을 서책에서 골고루 뒤져내어 얘기와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밤낮으로 남편 대국에게 들려주기에 힘을 썼다. 그러자 이 대국은 더욱 가지각색인 얘기와 노래에 취미를 붙이게 되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 이 책 속에 들어있지요. 그 노래는? 이 책이 글장 속에. 이와 같이 이야기로부터 책으로 취미가 옮겨가기 시작했다. 좀 더 깊고 좀 더 세밀하게 모든 사건의 내용을 알자면 아내에게서 듣느니 보다 직접 내가 책을 보아가지고 이모저모 가려운 속까지 파보고 싶은 의욕이 불지펴지는군. 동시에 글자를 알고 싶고 기록하고 싶어 못 견디게 되었다. 그러기에 모든 책의 내용을 대강은 이야기로서 아내에게 들은 바 있는지라. 그만큼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글자만을 깨치기란 극히 쉬운 일이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이대국은 수년 동안에 산더미처럼 쌓인 모든 책을 일일이 통달하고야 말았다. 이때 이것을 본 이판서는 아가, 어찌된 일이냐? 대국이가 저렇게 틀어박혀 책을 읽으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버님, 서방님이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 그렇고 말고 나도 바보는 아니려니 했지만 도통 글을 몰라 마음을 애태웠다. 다 네 덕이다. 아버님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어느 해 조정에서 과거를 베풀고 인재를 선발한다는 소식이 내려왔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 홍씨가 대국에게 권하지 않을 리 없었다. 과거를 보셔야죠. 이런 기회에 과거 급제하여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좋은 말이요. 생전에 아버지 속을 썩혀드려 항상 죄송할 따름이요. 어서 아버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고 과거 준비를 하세요. 아버지, 저희 문안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라. 아버님, 이번에 서방님도 과거를 보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 그동안 며느라기 내가 고생이 많았다. 저보다도 서방님이 더 고생했어요. 아버님, 이튿날 아침 이 대국은 과거에 응할 행장을 준비하여 과거장으로 갔다. 과제가 내걸리자 대국이도 글을 지어 장중에 바쳤다. 그러자 이날 밤에 이판서의 집에 경사가 났다. 창원급제 실내 좀 빨리 나오라. 고관이 친히 이르러 이판서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오늘 과거의 1번으로 장원 급제한 신뢰가 바로 이판서의 독자 이대국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판서는 아들이 급제를 한 것이 좋아서 신을 끌고 나왔다. 천체 아들 대국이가 장원으로 되어 있었다. 이판서는 고관을 맞이하기도 전에 눈물이 앞을 가려 어쩔 줄을 몰랐다. 내 생전에 다시 오지 않을 줄 알았던 이 기쁨이 눈앞에 펼쳐지니 이루 말할 수 없다. 이판서는 14살 때까지
하늘 천따지 두 글자도 깨닫지 못하던 천치대국이 과거 급제라니 꿈만 같았다. 아버지는 장지문을 열고 펄떡 뛰어내려와 대국의 손을 잡았다. 과연 내가 문장이 되었구나. 기쁨에 겨운 나머지 이판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내 일이 좋은 날이 올 줄은 몰랐다. 하며 며느리를 보며 치하했다. 아가, 내가 우리 집을 일으켰구나. 너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다. 너에게 상을 내릴 터이니 너의 소원을 말해보거라. 아버님, 저는 이미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서방님이 장원 급제를 했는데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서방님이 나랏일을 잘 보실 수